이렇게 이를 닦습니다. 빠져들죠. 네, 빠져듭니다. 눈이 감기고. 네. 예, 안녕하세요. 올소입니다. 오래간만에 칫솔을 좀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칫솔질에 관련된 영상이 한 3개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 보셨으면 거기부터 갔다 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되고, 칫솔질 영상을 찍고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댓글들이 붙었는데 그 댓글 중에 되게 많은 게 조그만 칫솔이 좋다고 그러던데 그 칫솔은 어떻게 쓰는 거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그만 건 얼마나 조그만 거냐, 그럼 일단 큰 칫솔이 뭔지를 보여드려야겠죠. 예, 큰 칫솔입니다. 그렇죠? 예, 큰 칫솔과 큰 이빨. 예, 작은 칫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예, 이 큰 칫솔, 작은 칫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머리도 이렇게 90도로 꼬부라져 있고요. 각도도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치아마다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만든 거죠. 예. 자, 이걸 가지고 이 한 개도 안 되는 거, 그렇죠? 요게 한 개도 안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닦을 건가? 요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요게 제품에 보면 1006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있는데, 예, 이렇게 생긴 5460은 여기 칫솔 털이 5460가닥이 들어있다는 건데 이건 1006가닥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6mm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mm다. 찾아봤더니 한 800가닥 정도의 칫솔 털이 꽂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칫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칫솔이야 하는 칫솔이 이 머리통 속에 800가닥이 들어있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800가닥을 꽉 뭉쳐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정말로 가느다란 칫솔이 꽉 차 있는 거죠. 예. 실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죠? 금방 작아졌는데, 예,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 해보셔야 되는 건 입에 넣기 전에 이 칫솔이 내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디다 좀 문질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가 제일 좋으냐? 손톱이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빨 잇몸 같은데, 예, 요 자리, 엄지손톱 여기요. 요런 데 좀 문질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비슷한 회사 거를 좀 챙겨 와봤어요. 보시면 얘는 조금 길고 조금 더 뾰족하죠. 근데 이 회사는 별로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벌써 왼쪽과 오른쪽에 털 깎아놓은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에 이게 성에 안 찼는지 또 이렇게 생긴 좀 큼지막한 놈, 이것도 이제 일본 제품입니다. 그랬더니 요거하고 비슷하게 또 한국에서 카피 제품이 또 나왔죠.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요 놈은 미제, 요 놈은 일제, 요 놈은 국산 카피, 이렇습니다. 손잡이가 또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고,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중요한 건 누르지 마시고 문질러 보세요. 근데 따끔따끔하다, 별로 안 좋다, 이건 입에 넣으시면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아프다, 손톱 밑이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이거 진짜 그렇다. 이게 넣어봤을 때 그래, 괜찮아, 부드러워, 요런 느낌이 있는 걸 쓰셔야 돼요. 요렇게 생긴 칫솔은 사실은 이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요렇게 생긴 칫솔로 고양이 양치질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양이 입에 넣었던 걸 내 입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고양이 양치질 하시기 전에는 내 손에다 문질러보고 내 잇몸도 한번 닦아보고, 그러고 나서 고양이를 써주시던가 아니면 새 걸 사주시던가. 내가 누군가를 닦아줄 때는 항상 내 입에 넣는 것보다 세게 문질러요. 이건 애들 이빨 닦아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칫솔질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끝부분이 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뾰족하면 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손에다 대고 문질러 봐야 됩니다. 예. 이것도 좀 느낌이 나요, 저거보다. 예. 요거는 안타깝게도 카피가 더 아픕니다, 항상. 예. 자, 두 번째는 요것도 잡는 방법이 중요한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만든 거죠.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영어로 엔드 터프트 브러쉬라고 합니다. 예, 끝부분을 닦는 칫솔이다. 그래서 첨단 칫솔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금니 칫솔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금니의 뒤통수를 닦을 때 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특별한 부위 외에도 전체 치아를 이걸로 닦으시면 가장 완벽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잡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칫솔은 똑같이 이렇게 움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문지르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칫솔을 처음 쓰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긴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를 닦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칫솔을 조용히 올려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처음 이 칫솔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를 닦습니다. 빠져들죠. 네.
빠져듭니다. 눈이 감기고. 예. 중요한 점은 절대로 이 칫솔이 이렇게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칫솔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잇몸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문지르면서 지나가는 거죠. 무지하게 쫌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그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가면 아, 실제로 이가 제대로 닦이고 있구나. 아, 이제 다 닦였구나 하는 그 설거지 끝나고 의 뿌덕뿌덕한 느낌이 이 칫솔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칫솔, 참 보긴 안 좋죠. 이게 조금 숙달이 되시면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연필 잡아야 되는데, 모든 정교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뭐가 있냐면 손이 어딘가 지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각도 같은 걸 가지고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깎으면 잘못하면 손이 빕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죠? 누르고 깎습니다. 그죠? 누르고 깎아요. 이 누르고가 중요해요. 이 누르고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연필을 잡고, 예, 이렇게 해서 뒤에 어금니 쪽을 닦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를 눌렀죠? 대고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 부분에 지지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이렇게 제가 닦아서 허공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와보면 여기 지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움직임이 이렇게가 아닙니다. 정말로 작은 양 움직이기 때문에 지지가 돼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지가 중요합니다. 칫솔질 할 때. 이렇게 정교한 칫솔질 할 때는. 안쪽은 어떻게 닦느냐? 똑같습니다. 입을 벌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 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치아 한 개 한 개를 정말로 얘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닦아서 문지르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칫솔 털의 끝부분이 변형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형태가 유지되는 채로 닦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 칫솔이 정말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애가 있으신 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애들이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뼛속에 이미 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이는 이거보다 잇몸 쪽으로 가라앉아 있죠.